애미야, 너희 친정은 명절에 이런 것도 안 가르치니? 사돈이 식당 하신다더니. 그래서 네가 이렇게 손이 크고 무식한 거야. 자, 이건 네 몫이다. 부엌 바닥에서 이거라도 먹고 치워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사 지내고 남은 전을 개밥 그릇에 담아주시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최고급 한우 세트도 아가씨네 몰래 다 챙겨주셨으면서. 어디서 말대꾸니? 식당 아줌마 딸 주제에 우리 판사 아들 집에 시집 왔으면 100번 1000번 절이라도 하고 살아야지. 네 엄마 그 천한 손으로 만든 음식 우리 집 귀한 식구들 입에 들어가는 것도 찝찝해. 추석 당일 수지는 시어머니 옥분이 던진 개밥 그릇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 가족이 수진의 친정에서 보낸 명품 갈비를 뜯으며 깔깔거리고 있었죠. 옥부는 수진의 친정 엄마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한다는 이유로 3년 내내 식당 것이라며 멸시해 왔습니다. 내 딸 시집 보냈더니 개밥 그릇에 전을 담아줘? 이 기막힌 상황을 목격하고도 방관한 판사 아들과 오만한 시어머니. 하지만 그들이 건드린 식당 아줌마가 사실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사색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통쾌한 복수국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이다 결말을 만듭니다. 정숙은 시장통에서 30년 넘게 욕쟁이 할머니 국밥으로 불리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욕은 배고픈 이들에게 건네는 정이었고 그녀가 버는 돈은 오직 외딸 수진의 교육을 위해 쓰였습니다. 정숙은 딸에게 늘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무식해서 불 앞에서 일하지만 너는 펜 굴리며 귀한 대접받고 살아라. 수진은 엄마의 바람대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정숙은 딸이 판사 민석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위가 판사라니 시장 상인들이 모두 부러워했죠. 정숙은 사위 기죽이지 않으려고 상견례 때부터 본인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저 평범한 식당 아줌마인 척 잔뜩 움츠러들어 옥분의 기세를 다 받아주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무시당하면 어떠냐. 우리 수진이만 귀하게 대접받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정숙의 이런 겸손은 옥분에게 만만한 먹잇감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옥분은 결혼 전부터 근본 없는 집안이라며 수진을 깎아내렸고 정숙은 사돈댁에 보낼 예단으로 평생 모은 돈 5억을 내놓으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후 옥분의 차별은 잔인해졌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수진은 하루 종일 부엌대기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옥분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수진이 내온 과일을 먹으며 대놓고 뒷담화를 했습니다. 예, 저의 엄마가 시장에서 국밥 판다잖니. 손톱 밑에 때 낀 거 보고 내 아들 장가 보내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통하지, 안 그래? 수진이 차를 내오면 어머, 국밥 냄새 나는 것 같아. 환기 좀 시켜라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옥분의 만행은 수진의 친정 엄마 정숙을 직접 불러내면서 극에 달했습니다. 옥분은 정숙을 강남의 한 고급 호텔 티룸으로 불러냈습니다. 정숙이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나자 옥분은 웨이터를 불러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인가요? 물 좀 흐려 지내라며 정숙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돈, 수진이가 우리 집 품격에 너무 안 맞아요. 아예 인연 끊고 살든지 아니면 수진이 시켜서 우리 아들 재판에 도움될 만한 로비 자금이나 좀 대세요. 시장 바닥에서 돈 많이 긁어 모으셨다면서?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쥐었습니다. 딸을 위해 참아왔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옥분에게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날
일기장 속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정숙이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을 무렵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숙의 돈을 훔쳐 달아나려다 잡혀 빌고 있던 어린 여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사실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의 돈을 훔쳐 도망갔던 정가가 있는 출신을 세탁한 사기꾼에 가까운 인물이었죠. 정숙은 그동안 옥분의 아들이 판사라는 이유로 행여나 시어머니의 과거가 아들의 앞길을 막을까봐 입을 닫아왔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는 잊은 채 며느리의 친정을 천하다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자신의 식당 단골 손님인 박 노신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노신사는 은퇴한 전직 대법관이자 법조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정숙의 국밥 맛과 인품에 반해 10년째 이 식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하나 건넸습니다. 박 대법관님, 제 딸아이 시어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옥부는 수진이 명절날 개밥그릇 사건으로 대들자 아들 민석을 부추겨 수진과 이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석아, 저런 수준 낮은 집안이랑 엮여 있으면 내 판사 경력에 흠집난다. 엄마가 알아봤는데 저 식당 위생 상태 엉망이래. 내가 힘 좀 써서 저 식당 문 닫게 해버려. 옥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정숙의 식당에 위생 단속반을 수시로 보내고 허위 리뷰를 작성해 정숙을 괴롭혔습니다. 옥부는 직접 식당으로 찾아가 시장 상인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주인 아줌마가 우리 판사 아들 앞길 막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숙은 묵묵히 소금을 뿌리는 옥분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김옥분 씨, 본인이 예전에 내 돈 훔쳐갔던 건 기억 안 나나 보네. 정숙의 한마디에 옥분은 멈칫했지만 이내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늙은이가 치매 걸렸나? 옥분은 정숙의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그 광경은 정숙이 미리 설치해둔 고화질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국밥을 드시던 박 대법관의 눈에도 똑똑히 박혔습니다. 아들 민석은 판사로서의 정의감보다 어머니의 비뚤어진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내 수진에게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장모님이 식당 그만두고 요양원이나 가시라고 해. 그게 우리 집안 체면 살리는 길이야 라며 수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수진은 3년간 믿어온 남편의 민낯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민석은 한술 더 떠 정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서류까지 준비했습니다. 옥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수진에게 이혼 합의서를 던졌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몸만 나가라. 너 같은 거 우리 아들 옆에 둔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나가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무릎 꿇으실 시간이에요. 수진은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준비 다 됐어. 그 사람들에게 진짜 수준이 뭔지 보여주자. 정숙은 그날 밤 박 대법관과 함께 검찰청 요직에 있는 제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옥분의 과거 범죄 이력 세탁과 민석의 판사직 임용 당시의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수진을 집 밖으로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수진의 짐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 아파트 복도에 던져졌고 옥분은 수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식당 아줌마 딸답게 시장 바닥에서 굴러 먹어라. 수진은 차가운 빗속에서 자신의 짐을 챙기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수지는 정숙이 보내준 차를 타고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옥분과 민석은 승리를 자축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속이 시원해요. 저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민석은 판사직 승진 발령을 기다리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단 10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핸드폰으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판사 임용 결격 사유 발생 및 과거 직권 남용 의혹 조사 착수. 동시에 옥분의 핸드폰에는 40년 전 절도 및 신분 세탁에 관한 제보 문자와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옥분은 사색이 되어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왜? 그 노인네가 어떻게? 다음 날 민석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원 컨퍼런스룸. 옥분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비굴하게 법원장실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당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수십 명의 경호원과 법조계 거물들에게 둘러싸인 여인이 걸어왔습니다. 화려한 맞춤 정장과 눈부신 보석, 하지만 눈빛만큼은 시장 바닥의 정숙 그대로였습니다. 그 옆에는 법조계의 신이라 불리는 박 대법관이 정숙을 극진히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아니 김옥분 씨, 우리 식당 국밥 맛이 천하다고 했죠? 정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분은 기겁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박 대법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옥분 씨, 당신이 모욕한 이분은 제가 초임 검사 시절 배고파 올 때 밥을 먹여주시고 공부를 가르쳐 주신 제 인생의 스승님이십니다. 또한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시죠. 민석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장모님이 사실은 법조계 거물들의 정신적 지주였다는 사실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숙은 민석에게 판결문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판사가 법을 몰라 어머니의 죄를 덮고 아내를 학대해 자네는 오늘부로 법복을 벗게 될 걸세. 옥분과 민석의 파멸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민석은 직권 남용과 비리 혐의로 판사직에서 파면당했고 옥분은 과거의 신분 세탁과 사기 혐의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만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아파트는 정숙의 권한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어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옥분은 시장 바닥을 전전하며 정숙의 식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녀의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천안식당 아줌마 소금이네. 짜지? 이거 먹고 정신 차려. 수지는 당당하게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정숙이 설립한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부엌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국밥을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국밥은 전국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보약이 되었습니다. 명절날 정숙과 수지는 박 대법관을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화려한 파티가 아닌 시장 상인들과 함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진정한 급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옥분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시장 골목 너머로 사라지며 정숙과 수진의 인생 2막은 찬란한 햇살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깊이와 인품에서 나옵니다. 남을 무시하는 이들은 결국 자신이 뱉은 침에 스스로 가라앉게 마련이죠.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렸나요? 내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큰 사이다를 만나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